무오사화는 연산군 폭정의 시작점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1498년 연산군 제위 4년째 조선 조정의 공기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겉보기엔 조용했지만 정치의 균형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무오사화라고 부릅니다. 조선에서 살인이 대규모로 화를 입은 첫 번째 사화로 정리됩니다. 정쟁도 반란도 아닌 글과 기록에서 시작된 비극이었습니다. 무오사화는 칼로 싸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기록과 문장이 정치의 무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말과 글이 사람의 목숨을 좌우한 순간이었습니다. 조선에는 사관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왕 앞에서도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야 하는 국가 기록자입니다. 왕조의 기억을 남기고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사관이 현장에서 남긴 초고 기록을 사초라고 불렀습니다. 사초는 훗날 실록 편찬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록보다도 민감한 문서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왕은 사초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었습니다. 기록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종사에 관계된다는 논리로 예외가 시도되기도 했습니다. 무오사화는 송종실록 편찬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실록청에 모인 사초들을 정리하던 중 문제가 될 만한 기록들이 드러납니다. 그 사초를 작성한 핵심 인물은 김일손이었습니다. 김일손은 김종적 문화의 살인 계열 인사였습니다. 이 항맥 자체가 이미 눈에 띄는 요소였습니다. 사초 안에는 조우제문이라는 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쓴 김종적은 이미 사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글은 기록 속에서 다시 현재가 됩니다. 조우제문은 의제를 조문하는 글입니다. 세조를 직접 비판한 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단종의제, 세조항으로 이어지는 풍자로 해석되며 문제가 커졌습니다. 흥부 세력은 이 글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사림을 공격할 명분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글은 학문이 아니라 정치의 칼이 됩니다.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 글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왕조의 정통성을 흔드는 위험한 글이라는 겁니다. 사건을 키운 고리는 실록 편찬 과정에서 나옵니다. 실록청, 당상관, 이국돈이 김일손의 사초를 문제 삼습니다. 내부 문제 제기가 정치 문제로 번지는 순간입니다. 이국돈은 이 문제를 유자광에게 알립니다. 유자광은 홍구 핵심 대신들과 함께 이 사안을 대역으로 몰아 연산군에게 보고합니다. 결국 조의제문 문제는 연산군에게 전달됩니다. 왕의 손에 글 한 편이 올라옵니다. 이 순간부터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산군은 묻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실록 초고에 들어갔느냐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곧 처벌의 출발점이 됩니다. 연산군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조우제문을 반역의 증거로 삼는 쪽으로 판단을 굳히고 관련자 처벌이 빠르게 확대됩니다. 문제는 김종적이 이미 죽은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치에서는 죽음도 면죄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의 글이 산 사람을 겨누게 됩니다. 김일손은 사초 작성자였고 김종적의 제자였습니다. 이 연결고리는 사건을 개인이 아닌 집단의 문제로 만듭니다. 살인 전체가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연산군은 수사를 지시합니다. 조우제문과 사초 작성 유통에 관련된 인물들을 모두 추궁하라고 명합니다. 살인 인사들이 하나둘 조종으로 끌려옵니다. 죄목의 핵심은 단 하나, 사초에 무엇을 적었느냐였습니다. 이때부터 조정 전체가 공포에 잠깁니다. 어떤 문장이 문제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곧 생존 전략이 됩니다. 무오사화로 많은 살인 인사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됩니다. 김일손은 극형을 받았고 김종적은 사후에 부관 참시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숙청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기록체계가 정치 공격의 도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실록과 서초의 존재 이유가 흔들린 순간이었습니다. 무오사와 이후 사림은 국도로 조심스러워집니다. 기록과 발언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정치의 숨통이 점점 조여들기 시작합니다. 연산군에게 무오사와는 하나의 경험이 됩니다. 왕권을 위협한다고 느끼는 요소는 명분만 있으면 제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쌓입니다. 이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왕을 견제하던 장치가 하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공백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오사와는 조용히 끝난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에서는 조용한 사건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무오사와 이후 사림의 기세가 위축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 결과 정국 운영에서 홍구 세력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시기 조정은 겉으로는 안정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정은 침묵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비판이 사라진 정치는 언제든 폭주할 수 있습니다. 사관과 관료들은 기록을 쓰며 스스로 검열합니다. 사실을 쓰되 표현을 고치고 문장을 다듬습니다. 기록이 생존을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연산군은 이런 변화를 반기기 쉬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왕을 직접 견제하던 원로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점점 왕에게 집중됩니다. 이때부터 연산군은 말과 글에 민감해집니다. 비판과 소문, 기록 모두를 경계합니다. 왕의 귀는 점점 닫히기 시작합니다. 무오사와는 하나의 전례를 남깁니다. 글 하나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선례입니다. 이 전례는 이후 정치 전체를 위협합니다. 이후 연산군은 기록을 통제하려 합니다. 기록이 진실이 아니라 칼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방향은 더 거칠어집니다. 사림에게 무오사와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억울함과 공포가 동시에 각인됩니다. 그리고 잊히지 않는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힘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이 연산군의 권력은 더 강해지고 견제 장치는 계속 약해집니다. 무오사와는 연산군 폭정의 출발선으로 평가됩니다. 아직 모든 것이 무너진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히 위험해졌습니다. 정치는 설득보다 처벌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의견은 죄가 되고 침묵만이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겉으로 조정은 평온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에는 두려움이 쌓입니다. 언제든 다음 숙청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오사와는 단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 시대 사화 정치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훨씬 더 거칠어집니다.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납니다. 무오사와로 약해진 견제 분위기 속에서 연산군의 분노는 더 이상 제어되지 않습니다. 갑자사화의 불씨는 어머니 윤씨 사건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과거를 되짚으며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이번에는 기록보다 감정이 앞섭니다. 무오사와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 이후 폭주를 막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 사건으로 해석됩니다. 견제와 원로가 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파벌의 경계도 무너집니다. 의심받는 순간 누구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무오사와는 조선 정치에 질문을 남깁니다. 기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권력을 위한 것인가? 역사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화가 반복될수록 기록과 원로의 의미는 더 중요해집니다. 연산군은 결국 폭군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하루아침이 아니었습니다. 무오사와는 그 변화의 첫 장면이었습니다. 글 한 편의 해석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해석은 정치가 만들었고 권력은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무오사와는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권력이 기록을 억압하면 역사는 왜곡되기 쉽다는 경고였습니다.
기록이 사라진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공포와 침묵, 그리고 잘못된 결정이 남기 쉽습니다. 연산군 시대 조선은 그 길로 들어섭니다. 견제 없는 권력의 끝을 향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나아갑니다. 무오사와는 그 첫 단추였습니다. 작아 보였지만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이후의 비극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갑자사와 그리고 결국 중종 반정으로 이어집니다. 연산군을 이해하려면 이 사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폭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구조와 선택이 쌓인 결과입니다. 무오사와는 살인만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정치 전체의 방향을 바꾼 사건입니다. 기록의 의미를 다시 묻게 만들었습니다. 말이 사라진 정치, 기록이 두려운 권력, 이 조합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연산군 시대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권력을 막는 것은 칼만이 아닙니다. 기록과 언로가 함께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권력은 쉽게 폭주합니다. 무오사와는 그 사실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무오사와 송종실록 편찬 과정의 사초와 조우 제문에서 시작되어 연산군 시대 사화 정치의 출발점으로 남은 사건입니다. 무오사와는 칼이 휘둘러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말은 위험해졌고 기록은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글 한편 해석 하나가 사람의 운명을 바꾸던 시대, 이 사건은 살인만의 비극이 아니라 조선 정치 전체가 침묵으로 기울어지는 시작이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이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무오사와는 그 폭정이 가능해진 첫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무오사와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훨씬 거칠게 전개되는 갑자사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머니 윤씨의 죽음과 그 진상이 드러나며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연산군의 분노가 폭발하고 조선은 더 깊은 비극 속으로 들어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서사이야기 채널에 힘이 되어 주세요. 감사합니다.